수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일단 되게 많은 이슈와 주제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토론자로 참여하신 우리 두 분 하나의 의견부터 듣고 종합적으로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그래도 국내 사정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단지 한 2년 지금 이제 잘렸고요. 협회 이사를 한 2년 해보고 그 전에 뭐 위원회 활동도 좀 해보고 해서 새 활동을 조금 했었고요. 오늘 쭉 발제를 한 내용 중에 저는 계속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뭡니다. 왜 내부 외부일까? 지금 여기 관련된 다 건축 이야기잖아요. 대한건축사협회 다칼이 대부분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는 뭐고 외부는 뭘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뭐 이사를 하면은 내부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사를 하면서 항상 외부사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소식이든지 간에 자기 이권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죠. 사람이 모이는 단체들이 다 그렇듯이 그리고 다 바람직하냐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인정하는 그 단체가 만들어져 있고 분명히 불만함도 많고 근데 그 내외부로 나눠가지고 내부 사정을 제가 그 내부인이 됐었으니까 그 내부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다 가림이 그겁니다. 이걸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지향하는 바들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듯이 그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슈화 시켜주는 거 너무 좋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불만사항도 없고 오히려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건 아까 오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좋은 공공의 일이든지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비도 내고 하는데 돈도 내는데 왜 우리 일을 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강력한 단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목적이 협회를 만드는 거고 그래야 힘도 생기고 해서 어차피 법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것들은 누구 하나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힘을 갖자라고 하는 거가 협회에서는 가장 큰 존재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화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부족한 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협회 회원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그겁니다. 지금 외부적인 이 기존의 협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의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으니까 다른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저는 그 방식은 오히려 더 쉬운 방식이고 말만 벌려놓고 실제로는 실현되기 정말 어렵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10%도 있고 10%를 모으는데 그 인원이 잘 안 모이는 이유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더 빠른 방법은 이렇게 깨어있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고 정말 그렇지만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온다고 하면 저는 마다치 않고 가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오늘 한국건축사협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도 제가 협회에 가서 계속적으로 하던 얘기입니다. 노를 개방하고 내부 교육하고 법적인 부분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기존 조직이라는 게 타성이 있어가지고 그 타성을 역행하는 되게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동력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번도 들려봤지만
지속적으로 누리면서도 깰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기회가 난다면 더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내부자로서의 이야기. 미국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상지. 예, 저도 뭐 미국 국가협회에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이 내기보다는 저의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거나 길 가다가 이렇게 있다가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직업을 한다. 이게 어쨌든 우리 도시하고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좋은 직업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떤 건설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어떤 명예로운 직업, 어떤 영광스러운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미국 건축사협회, 사협회 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강하지만은 협회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런 목표도 있지만은 사실 어떤 건축사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명예와 어떤 영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우리가 건축사라고 하면은 그냥 건축사라고 하지, 나는 건축사협회 멤버다 라고 대한건축사협회 멤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잘 못 봤고, 명함에도 그렇게 기재하시는 분도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제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AI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존 어떤 건축사는 AI 멤버로 하고, 건축사가 아닌 부분들은 AI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15년 이상의 CC도 이상 같은 경우에는 FAI라고 해서 되게 펠로우 오브 AI라고 해서 되게 또 영예로운 직업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명예와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그거에 들어가서는 어떤 이득, 베네핏,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실질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그래서 계약에 관련된, 한국도 건축사협회에 들어가 보니까 계약서라든지 변호 업무라든지 그런 걸 대응을 하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계약이나 변호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협회 민간단체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대한건축사협회는 그냥 정부 기관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조금 다른 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카브라고 이제 건축사가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 학생이나 시험 수련하는 경우에는 경력 관리라든지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가장 민감을 한데, 그게 이제 비영리 단체로 미국 건축사협회라는 아예 분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 있을 때 사실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사협회가 같이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가져가는 어떤 정부 대행 업무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공정한 어떤 경쟁의 대안으로서 한국건축사협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도 세건축사협회가 나왔을 때도 어떤 대한건축사협회의 어떤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모임 협회가 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정부의 어떤 경력 관리라든지 시험 제도라든지 어떤 건축사의 어떤 관련된 어떤 정부에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모두 대행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그 부분에 놓지 않는 이상은 사실 협회가 가질 수 있는 다른 협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지 어떤 하나의 어떤 뭐 그냥 모임과 단체 이 정도가 될 수밖에 없지, 사실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권위와 권력의 어떤 공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국의 제도에서는 건축사 경력 인정 제도는 이제 에카브라는 어떤 하나의 아키텍처럴 보드를 통해서 주마다 이제 각각의 독립된 단체로 이제 있고, 그냥 정말로 그냥 AI 멤버십은 그냥 그 건축사 협회의 어떤 본질적인 그 부분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되게 간략하고 짧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평론으로는 참 좋은데 이야기할 이슈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 갈등이 왜 나왔냐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건축사로서 소위 건축법을 수행하는 일과 건축사 회원이든 협회의 회원이든 일이 아무런 관련이 없죠. 실제로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업무를 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무가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좋으면 그냥 그 돈을 내고라도 가입을 해서 그 베네핏을 얻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협회에 가입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기 업역을 수행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건축사협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건축사라는 전문 직업을 옹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더 붙여넣냐 그러면 사실은 좋은 도시를 만든다, 또는 뭐 어떤 큰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 사실 이런 거하고는 사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도시건축 포럼 B가 만들어진 이유는 건축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도시건축 포럼 B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건축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아주 극단적으로 보자면 본인의 이익들을 위해서 되게 뭐 심의제도를 아주 간략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되게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책임을 덜 지는 방향으로 추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회에 대한 요구들이나 비판들은 그거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건축의 문화 또는 좋은 도시와 건축을 만드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계기가 생기는 거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돈 내고 혜택을 받으면 되는 협회가 있는데, 그게 대한건축사협회죠. 대한건축사협회가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데서 반발을 해서 사실은 새로운 목표를 모색한 게 세건축사협회고, 근데 세건축사협회는 저는 사실은 세건축사협회도 의무등록제가 되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세건축사협회가 한국건축사 지금 그 협회에 같이 그런 그 법적인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큰 구도로 보자면 기존에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불만에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는 단체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불만은 오시훈 소장님이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오시훈 선생님의 의견이 아니라 한국건축사협회에 있는 의견이긴 하지만, 계속 도시는 변하고 재생도 생겨나고 룰도 생겨나고 어마어마하게 생겨나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사협회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에 대한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죠? 애매하거든요. 건축사가 수립할 수도 있고, 디자인 회사가 수립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갤러리 같은 데서 이렇게 수립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업역들을 빨리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서 갖고 와야 되지 않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고질적인 뭐 지체 교육 같은 하나 좋은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재밌고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은 부산시에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인센티브 제도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그 중에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 부산시의 사업장에서는 되게 큰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건축사신문에 천년에 뭐가 나냐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이걸 뭐 어떻게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주든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달라 라는 의견을 내는데, 이렇게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화를 이렇게 흘리는 이런 건축 행정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체가 기존에 대한건축사협회로서는 못해왔다는 비판적인 어떤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수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안에서 그냥 내부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변경되거나 고쳐질 만한 소지의 것인지, 아니면 뭐 새로운 단체, 뭐 굳이 뭐 이거 의무도 아닌데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협회 등록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하는 거는 건축사 의무가입이라는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좀 약간 족쇄를 채우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대한 방어적, 그리고 면허제 같은 경우는 더 이상해요. 사실은 건축사는 그런 면허가 아닙니까? 근데 건축사 따고 난 다음에 또 뭐 건축 사무소를 제대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걸 만들어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서 사실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분에서 좀 다른 그 질문을 제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신호 소장님이 어차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키워드가 건축사 의무제도 같아요. 사회교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려는 지금 법안이 지금 통과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자신의 의무 가입제도 과거의 내용, 현재 내용, 뭐 장단점 뭐 주장하는 쪽에 다 의견이 틀린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의무 가입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사무실 오픈했을 때 생각하면 형편이 안 돼서 가입을 못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협회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재는 건축사 등록을 하는 게 그쪽 등록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협회 의무 가입이라고 하는 게 한번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그 옛날에 우리가 아마 분석했을 때 초창기에 우리 작업을 하는 다른 지자체에 가면 건축사 협회 가입된 회원증을 보내라 했거든요. 허가를 하면. 이렇게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협회 가입 안 되니까 뭐 허가는 못 넣는다고 그랬는데, 법으로 할 수 있는 시절이라 제가 초기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제가 경험한 뭐 김해 쪽에서 일부 좀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서 김해에 있는 건축사들이 또 단합을 해서 같은 건축사이잖아요. 다 같이 대한건축협회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김해적 불타이가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특세를 부리고 뭐 이상한 식으로 뭐 이렇게 태클을 가하고, 그다음에 오해를 하면서 오해를 부풀리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결국 그것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보완을 통해서 뭐 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우리 사무실에 독립을 한 후배들도 돈이 없어서 가입도 못하고 일도 없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다고 가입도 못할 수 있는데, 가입을 안 하면 뭐 일도 못하게 하면 된다든지. 근데 우리 의무가입 제도의 주골자를 보면 건축사업을 등록하기 전에 협회를 먼저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바뀌는 개정안에 보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좀 역행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축사를 많이 뽑겠다 해놓고, 그 건축사를 많이 뽑는고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5년제를 시행한 지가 무슨 뭐 20년까지 다 돼가는데, 많이 뽑았으면 자율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또 모여서 같이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새로운 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궁금하세요? 네. 조금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일단 의무가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축사들이 회피하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잖아요, 사실.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들이 물론 창작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속되기 싫은 거죠. 제 개인은. 어떤 단체가 내 가치관하고 다른데 단지 건축사라는 그 자격증으로 묶여서 나는 싫은데 난 자유롭게 도배 테두리 안에서 건축 작업도 하고 싶고 뭐 이제 그게 힘을 발휘해서 도움이 된다 하면 그때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권한이나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 많아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저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처음엔 아예 그 조직이 싫으니까 저도 조직이 싫은 제일 큰 이유는 그 규율, 그 다음에 이 몇 조부터 몇 턴까지 이렇게 조직을 만든 정관,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싫어했어요. 막연하게 싫었는데, 건축행위를 이제 건축사의 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보호를 해줄까? 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편안하게 타협하는 거죠. 타협해왔죠. 타협해왔죠. 그리고 건축사 신문 만드는 활동도 하고 하면서 건축사만을 위한 가치를 신문에 실는 것 자체가 내 가치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내봐야 건축사만을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의견이 또 묻혀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슨 단체는 그러한 회기화 그다음에 그 단체를 위한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의무 가입 말고 다양한 게 오히려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도 다양해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되고 일본처럼 한 정당이 주장창 집권을 하게 되면 얼마나 지금 뭉개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견제도 하고 건축 창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아까 말했던 리모델링, 재생 이런 것들도 그건 교육 단체가 또 다른 법을 하면 될 것 같고 해서 의무 가입보다는 자유롭게 의무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단체도 여러 가지가 풀고 그런 자유로운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건축사협회가 의무가 있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건축사를 관리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 주별 이제 건축 보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등록원 같은 경우에는 엔카브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냥 이제 AI 같은 경우 정말 그냥 멤버십 회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도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데 사실은 유럽이나 다른 데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기본적인 차이가 우리나라도 지금 5년제 때문에 그렇게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디플롬 그러니까 거의 정규 교육을 받으면 이미 거의 건축사에 준하는 걸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하고 협회에 가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건축사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격 시험에서 그런 게 기초적으로 교육을 받은 거를 따져보긴 하지만 그래도 건축사 시험에 합격이 돼야 건축사가 되는 거라 건축사 시험이 되고 나면 사실은 굳이 더 할 게 없죠.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가입을 안 하거나
있는 사람도 불만이어서 다른 단체를 만들거나 그 이유는 그 돈을 내거나 아니면 참여할 만큼한 베니핏을 못 주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거기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도시나 이런 데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을 때 건축사 입장에서 성명서를 내고 또는 내가 지금 필요한 교육들을 사회표에서 잘 제공해 준다 그러면 웬만한 돈을 내더라도 얼마든지 가입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저는 딴 도시는 모르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건축사협회에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건축사신문이라도 오면 그래도 건축사들이 어떻게 무슨 작품을 하고 뭐 건물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소식들은 최소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의 건축사협회는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도 약간 불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도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성 소장님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이렇게 외치면서 그냥 혼자 하는 것 의견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그 김희수 교수님께서 그 건축정책위원회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5년제하고 함께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 학생들의 미래,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의사도 아니고 건축사 학과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건축사가 되는데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지나야 건축사로 딸 수 있고 땄다고 돈을 버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고 하는 마당에 여기에 뭐 면허제, 협회 가입, 의무제, 뭐 5년제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앞으로 미래의 건축가를 양성하시는 학교 교수님의 입장에서 어떤지도 참 궁금합니다. 제 이해 안 하려고.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건축의 날 이제 이 되면은 이 분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표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국건위원 자격으로 심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걸 하면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학회 그리고 건축가협회에서 이제 이렇게 상을 받는 분들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공적조서를 쭉 만들어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이렇게 사회표도 오시고 이제 가협회 오시고 학회 오시고 그다음에 국건위 이제 위원들하고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건축사협회에서 상 보이콧을 하셨어요. 근데 보이콧한 이유가 뭐냐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분장,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왔는데 건축사 회원들이 상을 많이 못 받았다. 그래서 누가 심사를 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클레임이 와갖고 이제 저한테 얘기한 거, 당신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건축사 자격증 저는 안 땄는데요. 하다가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상을 심사를 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이제 껍질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러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남아있구나. 정말 건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분들 중에서 그 상을 드리면 되는 거고, 또 그 상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여러 직능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면 되는 건데, 본인들이 정한 그 기율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이런 규정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 건축 기회라고 얘기하는 전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도 계셨지만은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창달이나 뭐 이렇게 그 건축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가까이 어떤 이런 그 직능이나 아니면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은 저는 그거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흔히 이제 이게 완장주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걸 차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전히 우리 건축계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작년에 심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올해도 심사를 하라 해서 또 갔어요. 근데 올해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 그럼 뭐 작년에는 제가 자격이 있었고 올해는 자격이 없었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면 얘기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뭐 이게 이제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축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 이제 5년제 교육기관과 그리고 4년제 그리고 전문 2년제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하기보다는 각 단체가 만든 목적이 있고 또 각 단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있으면은 그 활동들을 저는 좀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얘기들이 되는 이유들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의무가입 제도라든지 지금 건축사법 이 개정 문제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쪽에서 보고가 있었고요. 지난주 회의 때는 건축사 시험 제도에 대한 것들도 또 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건축사 시험 제도에 대한 그 개정안이 올라온 걸 보면은 거기도 이제 아까 이제 우선 말씀하셨지만 TFT를 만들어서 건축사협회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아직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니까 건축 기획 분야가 시험에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시공 관리의 중요성, 세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왜냐하면 이제 건축이라는 것들이 그 세 개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 보는 걸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시험에 대한 형식을 보면은 이제 이 1시간 이거 2시간 실기, 또 실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실기 3시간 보던 거를 2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건축사 학원을 더 차려야 되겠구나. 기획 전문 학원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제도와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불편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원칙에 따라서 좋게 바꾸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디인가 사라지고 바꾸려고 하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의무가입 제도 이런 것들도 의심의 문초리가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이 완장을 차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그게 반론이 있고, 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제3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이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복수단체를 인정하자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근데 분명히 이제 건축사 시험 제도에 대한 것들도 개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개선을 하자고 했냐면은 이 시험의 방식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도에서 맞지 않다.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언제까지 제도판 들고 시험을 보느냐. 다들 지금 설계사무소에서는 모니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에 맞지 않는 제도를 이 앞으로 맞춰서 제도를 바꾸자고 했는데, 정작 바꾸고 있는 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의 목적은 지금 사라지고 더 어떻게 보면 강화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지금 나타났는지, 누군가가 위원들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 사람들은 이 시험 제도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드니까 이거 제가 심각해. 차라리 앞으로 시험 치를 수 있는, 아니면 시험을 쳐야 되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게 정확한 거 아니냐. 미래의 제도를 만드는데 미래의 주인이 되고 아니면 미래의 어떤 그 시험의 주체가 된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우리가 볼 때 너희들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들을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이제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우습게 안 들리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항상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물론 5년제 교육제도도 똑같은 차원에 있었지만 바꿔야 된다고 바꿨습니다. 근데 바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이 제도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을 위해서 바꾼 건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꾼 건가 라는 것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꾸자고 했을 때 그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이 취지와 목적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그 시험제도가 하나 탄생을 할 것 같은 위험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5년제 교육을 실시한 지도 벌써 이렇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는 곳을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학교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5년제 교육을 만들었을 때의 이 취지나 목적들은 그런 교육들을 좀 강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처음에 그 교육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 20년 되니까 이게 5년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제도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 정말 처음에 그 교육을 도입했을 때 목적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제 교육하고 있는 학교들이 다 하향 편중하고 이렇게. 어느 학교도 지금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니까 이 인정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완장을 찾기 때문에 그 완장을 가지고 또 인정 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제도의 틀 속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고착화되고 제도를 위한 제도, 인정을 위한 인정,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세금협이 되든 아니면 대한건축사협회가 되든, 저는 대한건축사협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 문제에 대한 것들을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체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그 회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의 면대력을 가지고 서로 좋은 어떤 이런 라이벌 겸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제도가 아까 이제 우선 발표하실 때도 슬쩍 제가 그렇게 들렸던 게, 이 제도가 고정이 되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단체도 똑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근데 이것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어떻게 견지해 나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 김승우 수사님이 부산시 이제 건축사협회에 계실 때 이제 제가 정책위원을 하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도 저 역시 좀 이제 그 건축사협회가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건축사협회 회원들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해가는 건축적 환경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을 협회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게 기본적인 저는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체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건축사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단체 회원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아닐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심의제도나 이런 어떤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데 대해서 회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안 되고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단체가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사회사육이라고 뭐 표현하는 게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옆길로 셀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지금 이 협회의 각 단체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 역시 건축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문제들에 저 역시 이제 뭐 자유로울 수는 없고, 또 아까 이제 새로운 단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이슈의 1번부터 10번까지 중앙하는 사안들을 대부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실제 국토부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제도나 행정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구랑 사회표랑 가협표랑 뭐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항상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적이 이제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던 이 부분들이 이 역할들을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사회패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협회가 내지는 그 주교육기관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는 지금의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이제 그런 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어떤 형식과 시스템만 존재를 하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실행과 이런 어떤 그 경험을 쌓기도 전에 제도가 먼저 달려야 됩니다. 항상 그 제도가 잘 가 있고 그 제도를 따라갈만 하면 제도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장단점을 한 번도 이렇게 검증해보지 못한 느낌들이 좀 많아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새로운 어떤 협회가 생기든 아니면은 지금 대한건축사협회가 그 역할을 하시든 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활발하게 좀 이렇게 회원들 간의 그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